오늘 들려드릴 썰은 코성형 관련된 썰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가 성형한 코가 전혀 아니죠. 봤을 때는 성형한 코라고 보기가 힘들죠. 제 코 성형의 역사는 20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코에 대한 불만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항상 성인이 되면 코 성형 수술을 꼭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코 성형을 단돈 30만 원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코가 굉장히 수술이 힘든 코래요. 코뼈 자체가 작대요. 코뼈 자체가 작고 작은, 얼굴에 비해서 작은 코라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성장 과정에 있어서 코만 성장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코 성형 수술을 해야 되겠다. 네, 20살에 돈이 뭐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들이 성형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반대하던 시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동네의 의원에서 대략 3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코 성형, 첫 번째 코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 모양 그대로예요. 제가 봐도 코가 작죠? 작은 요 모양 그대로 해서 이것만 올린 거죠. 실리콘만. 네, 실리콘만 올렸는데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성형 정보가 많을 때도 아니라서 그냥 싼 데 가서 했는데 원래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내 코예요. 이게 내 코고 이게 실리콘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코뼈예요. 코뼈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실리콘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흔들림이 없고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코뼈랑. 근데 우리 의원에 계신 선생님은 그때 그 기술력이 좀 부족하셨는지 이게 피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가 이렇게 높아져 있겠죠. 실리콘이 들어간 만큼. 근데 그게 아니라 피부가 이렇게 두껍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층이. 그럼 피부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위에다 올린 거예요. 피부가 또 위에 하나 더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뼈에 붙여서 올린 게 아니라 중간에 진피층에다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 코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위잖아요. 사람 코가 얼굴 중에 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팍 맞으면은 여기가 먼저 맞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불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굴러. 그럼 어디 먼저 닿겠어요? 여기 먼저 닿겠죠. 뭐 코보다 눈이 튀어나와 있거나 입이 튀어나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가 항상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보형물이 요 위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보형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염증이 낫다 안 낫, 괜찮아졌다 이런 걸 반복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구형구축이 좀 오게 됩니다. 구형구축이 오고 안 되겠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한 27살쯤에 강남을 갑니다. 강남을 가요. 근데 많이 좀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강남의 성형외과에 갔다가 성형외과에서 이제 비포 애프터 책자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코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뭐 그냥 진짜로 무슨 도라에몽에 나올 법한 그 코 모양 있죠. 요렇게 생긴 그런 캐릭터의 코 모양처럼 그냥 이렇게 뼈 없이 살만 얹어진 듯한 코가 진짜 아름답게 변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병원이다. 이 병원이라면 할 수 있나 보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코 성형을 지금 2번째인데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으니까 좀 잘해주세요. 예, 잘해드릴게요. 근데 제 수술 비용은 처음 수술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 300만 원이었나? 수술을 했습니다. 코 성형 수술을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코가 한번 뼈로 붙어서 이게 보형물이 안 들어가고 들려서 피부 위에 보형물이 이렇게 얹어지게 되면 재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뺐다가 이게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피부 사이에 공간이 지금 생겨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아물게 기다렸다가 이게 살이 붓고 나면은 보형물을 다시 넣는 게 원래 맞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한 거죠. 그리고 뺐다가 다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넣으니까 뭐 당연히 코뼈에 다 붙어서 넣어주겠다고 했지만 또 그 이미 벌어져 있는 피부층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움직이죠. 움직이고 코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미 구연구축이 좀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얘는 자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코가 구연구축이 완전 심하게 왔었어요. 심하게 왔었고 그리고 좌우가 비대칭이 왔어요. 그때 지금도 비대칭이긴 한데 이게 저 얼굴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뭐 비대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코가 자꾸 지 혼자 틀어지는 건지 아니면 피부가 늘어나지를 못하는 건지 두 번째 비대칭이 오니까 계속 비대칭이 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똑바로 해놨는데 비대칭이 돼버리고 네 번째도 똑바로 해놨는데 비대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코 모양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때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콧구멍이 짝짝이였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이면 멀고 인천 살 때였는데 서울이면 움직이기가 멀고 직장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재수술을 하는 게 좀 힘들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일을 다녀야 되니까. 잠깐 일 쉬는 틈을 만들어서 수술을 한 건데 일을 다니려면은 다시 수술하기가 힘들겠다 라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이대로 살다 보면 언젠간 또 자리가 잡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구연구축이 너무 심해져서 결혼하고 출산 후에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난 이 코 모양이 너무 싫다 이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강남에 아주 큰 대형 병원에 가게 돼요. 진짜 광고가 엄청 파격적이었던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광고를 하면은 전면에 이쁘거나 잘생긴 남자들을 세워놓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광고를 했던 병원이에요. 엄청 큰 병원이에요. 병원 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예인분들도 뭐 협찬을 많이 해드렸는지 연예인분들도 거기서 수술을 했다라고 뭐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수술을 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대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제가 상담 실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어야 된다. 난 더 이상 코 성형 수술을 하고 싶지가 않다. 나 처음에 코로 그냥 살 걸 잘못한 것 같다. 너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코 때는 코가 그때 여기까지 그 보형물이 치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아바타 코였거든요. 여기가 콧대가 이마랑 거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콧대는 오히려 낮춰주시고 콧대 높은 거 원하지 않는다. 콧대는 조금 있는 선이면 되니까 낮춰주시고 코끝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코끝을 내려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냐. 아니 그냥 못하겠다고 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수술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겠다. 라고 했더니 가능하대요. 최대한 해주겠대요. 근데 성형외과라는 게 참 희한하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려요. 아니 수술실 들어갈 때랑 들어가기 전이랑 수술실에서 나올 때랑 틀립니다. 이제 대기를 해요. 결제를 이제 아침에 가면 쭈루룩 줄 서 있어요. 결제를 하려고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창구에서 결제를 하고 이제 대기실로 갑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하고 뭐 하고 수술실에 누워요. 그러면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수면 마취를 놓고 코 성형을 하죠. 근데 코 성형이 끝나고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시면서 제가 혹시라도 이 병원에 없더라도 코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빨리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없더라도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수술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제가 이 병원에 없더라도 오셔서 꼭 치료를 받으세요. 근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좀 대놓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전 한때는 쌈딱이었지만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 저는 굉장히 유해지고 뭐 싸우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라서 에? 이러고 우선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다가 이제 후처리를 하러 소독을 하고 경과를 보러 병원에 다시 오게 되겠죠.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막 이러면서 이거 막 이러면서 병원에 꼭 와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 너무 많으니까.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의사분은 굉장히 좀 진솔하셨던 분 같아요. 진솔하셨던 분인데 이런 공장형 병원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가셨나 봐요. 나중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이 먼저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특이 케이스인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날 기억하겠지 했는데 날 보고 얘가 누구더라?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차트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제서야 이제 기억이 나신 거예요. 후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셨죠. 그리고 한 수술한 지 1년이 좀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초반에도 제가 관리를 잘한다고 잘했어요. 애가 자다가 코를 발로 한번 찬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도 병원에 뛰어가고 안동에서 서울까지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전 술하고 담배를 안 합니다. 딱히 염증이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1년이 있었을 때 탁 터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약간 코가 여기가 빨갛게 되거나 아니면 통증이 살짝 있거나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애 둘을 달고 다시 가기엔 그땐 무리였어요. 그때 그 수술할 때는 남편이 쉬고 있었고 가게를 지금은 그때는 이제 가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남편이 같이 가줄 수도 없었고 제가 애 둘을 데리고 병원까지 가고 애 둘을 어디다 놔두고 진료실에 들어갈 것이며 수술할 때도 항상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고 애들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 수술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애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강남바닥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하다가 그게 1년 정도 반복이 되니까 빵 터진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여기가 부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만 생활을 해야 했고 햇빛을 보면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막 통증이 심했고 그리고 구축이 다시 오기 시작했는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하루 날 잡고 나 혼자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남편 쉬는 날 애들을 맡겨놓고 쉬는 것도 한 달에 2번 쉽니다. 그래서 그 쉬는 귀한 날 애들을 맡겨놓고 저 혼자 이제 강남을 갑니다. 강남을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엔 제가 갔던 병원에 갔죠. 부작용이 온 것 같습니다. 염증이 난 것 같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울었어요. 얘기했더니 뭐 통증은 감기와도 이런 그 염증은 우선 그 얘기했더니 제일 처음에는 간호사가 쳐다도 안 봤어요. 간호사래. 앞에 그 프론트에 계신 분들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되게 무시하는 듯이 하고 제가 상담해주신 실장님은 없어지셨고 의사 선생님도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없어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 담당했던 분들이 1년 만에.
그래서 다른 상담 실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뭐 별일 아닐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 강력한 항생제를 놓아주십니다. 항생제를 놓아주시고 괜찮을 거예요. 우선 집에 가보세요. 라고 해서 집에 가려는데 아예 가보라는 말도 없었어. 내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요. 여기다 다 적어놓고 좀 음성 녹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인간 취급 못 받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오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발비톡이 올립니다. 글을. 제가 이래저래 해서 성형수술 했는데 부작용이 났다. 근데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할 때와 다르게 날 인간 취급도 안 하더라. 앞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주사를 다 맞았으면 빼주고 나갈 때 안녕히 가세요. 보통 이 정도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도 없더라. 그리고 난 지금 구축이 왔고 부작용이 와서 염증이 나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해서 올렸더니 성형외과 이름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건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다시 병원에 방문했어요.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재수술을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 아프다. 그리고 구연구축도 오고 있다고 하더라. 다른 병원을 가봤거든요. 다른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보형물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이고 구연구축이 오고 있다가 그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는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이게 구연구축이 온 게 아니다. 수술이 잘 됐다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100% 구연구축이다. 지금 구연구축이 오고 코끝이 딱딱하고 올라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2군데 정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진 찍은 한 군데에서는 봤더니 이게 이렇게 들려 올라왔더라고요. 보형물이 이렇게 위로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비톡에 글을 올린 이후로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대우가 달라졌어요. 제가 가니까 저기 어디 처치실에다 가다 놓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처치실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고객님? 하더니 처치실에 가다 놓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실 거예요. 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도 내용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난 코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빼던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코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 이제 갓 새내기 따끈따끈한 경력이 많이 없는 선생님이었죠. 굉장히 쎄삥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 그 선생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버럭버럭 화를 내시면서 수술이 굉장히 잘 됐다. 옛날에 비해서 코끝도 내려온 거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 말로는 코끝도 예전보다 내려왔고 염증은 감기와 같은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이제 반말로는 안 하셨어요. 존댓말로. 염증은 코 수술한 사람에게 염증은 감기와 같은 거예요. 네? 이런 식이었어요. 약간 인상을 이렇게 꾸기고. 코 수술을 하신 분에게 염증은 감기와 같은 거예요. 저 아직까지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염증은 감기와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기처럼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 염증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약 잘 드시면 됩니다. 염증이 다시 오면 어떡하죠? 그럼 그때도 약을 드시면 돼요. 수술이 잘 되는데 이게 무슨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진짜로 약간 이거 오반데 이러면서 약간 왜 화가 나는지 난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셔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둘을 낳고 나니까 싸우는 것도 지쳤고 그 병원에서 원하는 건 자기 병원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았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나는 이제 그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난 너네들을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니네 장사 잘 해먹어. 난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할 거야. 라고 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고 어떤 뭘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염증 주사만 매우 강력한 항생제만 맞았습니다. 한 번 맞았어요. 그것도 뭐 연달아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그것도 뭐 너무 센 항생제라서 뭐 일주일 상간에 그렇게 한 번씩 놔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 맞고 끝났고 처방 약 받아갖고 그게 끝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날 봐줬던 의사 선생님도 없고 상담 선생님도 없고 그리고 의사는 나한테 화를 내고 있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다른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서 지금 수술이 잘못한 건데 내가 이 수술을 맡아서 할 수는 없다. 빼줄 수는 있지만 재수술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께서도 약간의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수술 부작용이 와서 뭐 다른 병원에서 다시 재수술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게 진피와 여기 뭐죠? 흉곽 아래에 있는 뼈 여기 아무튼 갈비뼈에 말랑말랑한 연골 조직이 있대요. 그걸 째서 꺼내서 넣는 방법이 있었고 엉덩이 쪽을 째서 진피를 떼서 여기다 넣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피를 그냥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 뭐라고 어쨌든 요 갈비뼈를 떼다 붙이신 분께서 코가 엄청나게 비틀어지고 부작용이 왔던 사례를 올리셨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 수술을 권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렇게 좀 강한 걸 넣어놓으면 코가 휘어지거나 뭐 부작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전 진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진피는 아시다시피 뭐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피부 조직이잖아요. 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지고 코가 처음에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내 조직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으로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염증은 저도 가라앉았어요. 진피수술 한 거거든요. 근데 진피수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 안에 염증이 있긴 있더라. 염증이 있었고 워낙에 코가 낮다. 근데 이게 원래 선천적으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코에 여자들은 보통 한 4mm, 5mm까지 정도 보형물을 쓴대요.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높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들은 여기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높은 실리콘 보형물을 쓰게 되면 비치는 현상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안 쓴다는데 저는 좋아의 어떤 상의도 없이 7mm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 너한테 7mm짜리 보형물을 넣었다라는 뭐 말도 없었고 7mm짜리를 넣겠다라는 말도 없었고 넣었다는 말도 없었으나 뺄 때 보니까 7mm짜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 보형물을 뭐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 들어간 데가 가슴, 이마, 코 정도 있잖아요. 내 가슴은 워낙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이라 모르겠는데 약간 뼈 같은 재질의 이마에 올라가는 실리콘이나 코에 올라가는 실리콘들은 이게 피부가 탱탱하게 이게 피부가 늘어나질 않고 이렇게 잡아 눌러버리면 너무 보형물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높게 올라가서 이게 눌러버리면 그 안에 있는 뼈가 주저앉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코뼈가 이렇게 코 구멍이 뼈에 보면 구멍이 있고 코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뼈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될 이 뼈가 없대요. 이 뼈가 없는데 이게 보형물이 너무 높게 들어가면서 그 보형물에 밀려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선천적인 걸까요? 아니면 밀려서 없어졌을까요? 뭐 모르니까. 그 전에 걸 못 봤으니까. 어찌됐든 코뼈가 없답니다. 아니야. 그 전에도 CT 찍고 다 찍었거든요. 수술 전에. 근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진피로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뼈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 없대요. 여기 없대요. 그래서 중간에 진피를 더 보충해서 여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 모양이 되긴 했어요. 전 어쩌면 해리포터의 누구죠? 또 검색을 해봐야겠네. 제 코 모양을 보면 이게 어떻게 수술한 코냐, 수술하지 않은 코 같다, 코가 이쁜 코는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뭐 진피 수술 처음 했을 때 하자마자는 굉장히 제가 원하는 코 모양보다 더 높고 이쁜 코였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긴 하셨는데 피부 조직이 이미 구축이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계속 이렇게 쪼그라든대요. 한동안.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해주셨던 코보다 코끝이 좀 더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있던 진피 조직이 양옆으로 퍼지면서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남아있는 게 느껴지지만 진피 조직이 퍼지면서 되게 좀 동글동글한 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코가 될 뻔했던 걸 그나마 살려주신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뼈가, 코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코뼈 검색을 해보면 코뼈가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코뼈가 여기가 이렇게 좀, 여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싹 깎여 내려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용물이 7mm짜리가 들어가면서 원래 여기까지 넣어놓은 부용물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눈썹 사이에. 제가 또 이걸 만져보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부용물을 만져보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눈썹 사이 딱 정확하게. 부용물이 여기까지만 있어야 될 부용물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랬던 코를 그나마 진피 수술로 구해놓긴 했지만 지금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코 성형 수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재수술 하실 분들은 병원은 들어갈 때와 수술방 들어가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4번 경험해본 병원들이 다 그랬고, 그나마 4번째 병원은 괜찮았어요. 근데 4번째 병원은 친절하고 뭐 수술하고 나서도 좀 많이 잘 다독여주고 뭐 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피가 원래 재질이 그렇다. 근데 제일 처음 수술할 때도 진피로 한번 수술을 하면 부용물로 재수술을 할 때 이 진피 조직을 다 긁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가 있다, 재수술이. 그러니까 진피로 하면 그 진피로 한 코로 계속 그냥 한다고, 생활을 한다고 보셔야 된다. 재수술은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세 병원 중에 가장 잘못된 병원은 3번째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대형 병원이었고 광고까지 하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까지 있지만 가장 뭔가 공장 같고 장사꾼 같았던 병원이 그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하고 계시면 진짜 여러 병원에서 다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 후처리 부작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염증은 감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염증은 혹시 코 수술하고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병원은 바비통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후기가 나쁘게 올라왔던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뭐 삭제된 글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왜 없냐? 병원 측에서 삭제한 글이 없어요. 왜냐? 거기는 뭐 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올렸다는 걸 그 병원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그 병원에서 알았고, 그게 저라는 걸 추측을 해서 연락이 왔어요. 글 올리셨죠? 이러면서. 그런 수술 후의 부작용에 대한 후처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작용이나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해서 잘못됐어요 라는 글들을 막는 팀은 굉장히 단단하게 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삭제한 후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비톡에 올렸던 제 후기도 제가 지웠어요. 왜냐면 그걸 지워주면 좀 자기네들이 잘 봐주겠다. 다시 한번 좀 지워주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잘 봐주겠다 해서 전 가면은 이제 뭐 사진도 다시 찍고 어느 부작용이 왔는지 잘 확인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뭐 혼나다시피 하면서 수술이 잘 됐는데 너는 왜 그따구로 글을 올리고 넌 왜 그렇게 말을 했냐라는 식으로 취급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항상 수술을 하실 때는요, 그 부작용에 대한 걸 가장 크게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코가 얼마나 이뻐질지, 그리고 그 다음은 부작용이 오지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지 중요합니다. 네, 저처럼 코 수술을 4번씩 해가면서 원래 처음에 코로 돌아오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블로그를 아래다가 그 코 수술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찾아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는 제가 상담을 받자마자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병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진피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자, 코 수술한 코. 자, 주름 봐. 주름 말고 코 수술한 코만 보세요. 지금도 들려있죠. 근데 원래 코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코 볼이 조금 처져 있고, 이거 좀 더 내려주셨어요. 원래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녕.